제주도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유자는 여러 명이었고요. 토지 위에는 주택이 있었는데 어떤 제주도 토지를 낙찰받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주시 구자읍에 있는 물건이었었고요. 감정가는 3,246만 6천 원이었는데 49%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1,59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입니다. 낙찰가는 근데 얼마예요? 102%입니다. 제가 102%를 썼어요. 그러면 얼마에 낙찰됐고 몇 명이 입찰했고 왜 이 물건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 위에 두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 제주스럽죠. 제가 이런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이렇게 생긴 집들이 나오질 않아요, 매물로. 그래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물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땅만 나왔지만 그 땅 위에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죠. 제시의 건물 해서 주택가, 창고, 보일러실이 토지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내려가면은 현대식으로 지어진 멋지고 화려한 그런 곳에서 머물고 싶나요? 아니면 제주 전통이 살아있는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나요? 멋진 펜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부산이라든지 전국 어디에 가도 숙소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집들은 제주도 아니면은 경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곳들에서 묵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 또한 제주도 내려가면 이런 건물에서 한번 지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계속 제주도 집을 알아보고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물건들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땅만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땅 위에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나머지 땅 지분과 건물까지 매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찰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도로랑도 바로 붙어 있고요. 땅도 100평 정도 됩니다. 땅 크기도 너무 좋죠. 여기는 그냥 주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개조를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카페로 만들더라도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로랑 바로 붙어 있고 100평 정도 되는 땅, 위치도 너무 좋고요. 땅 크기도 정말 좋습니다. 제시의 건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매각에서 제외. 제 땅 위에 제시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부당이득 또는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사항 보면은 이제 청구 금액이 나오는데 청구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돈을 갚아버리면은 경매 취하가 될 가능성도 높기는 하지만은 그건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볼게요. 바다와 여기 세화해수욕장이네요. 바다와 711m 거리. 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 다닐만 한 거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건물에서 바다 뷰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또 이 물건의 좋은 점은 여기 올레길 코스예요. 올레길 20일 코스. 바로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묵거나 아니면 카페 이용하면서 소화도 시킬 겸 이 올레길 따라 걸어가면은 이제 세화해수욕장까지 금방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고만 있어도 또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땅이에요. 자, 소유 지분 현황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지분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지분이 나온 상태고요. 그걸 저와 제가 실전반 27기 분들 공동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부동산은 실전입니다. 책만 읽고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내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입찰서도 작성을 해보고 또 입찰도 해보고 낙찰의 기쁨도 누리고 또 이 모든 진행 사항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소통하고 나누고 내가 직접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모든 절차들을 진행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전이 뭔지 지금 실전반 27기 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명세서 요약사항 보니까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는 물건이었고요. 해당 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왜? 성립 안 하면 부당이득 청구를 하면 되고요. 성립이 되면은 지료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소수 지분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건물 철거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뭐냐, 주의사항 법원문건 접수 요약 2023년 1월 16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각일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입찰을 안 했거든요. 우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또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싸게 가지고 오려고 공유자분들이, 공유자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었잖아요. 1인당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한 번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우선 매수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이 땅을 싸게 가지고 오고 싶어 했는지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입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유자 입장에서도 약간 적당한 가격에 욕심을 좀 내려놓고 빠르게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꼭 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점한 27기 분들한테 추천 물건으로 올려드리고 저 또한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입찰하자 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얼마 썼어요? 네, 3,300만 원을 썼습니다. 이야, 감정가가 3,246만 6천 원인데 3,300을 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3,300을 썼어요. 첫 번째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던 공유자분이 가격을 듣고 망설이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하게끔 하려고 가격을 높게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3,300만 원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 물건을 모두 다 가지고 온다고 치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들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4가지 정도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을 놓고 그 안에서 공유자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손해를 안 보고 수익을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찰 몇 명 들어왔어요? 6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5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하고 차이는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일은 뭐냐? 제가 제주도에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지인분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셔서 대리 입찰을 맡겼는데, 자, 낙찰 받았습니다. 2등 1,850만원. 공유자 우선 매수 없음. 왜? 공유자 우선 매수 서류 제출했으나 공유자분도 오셨어요. 근데 1등 낙찰 금액을 보고 공유자 우선 매수 취소를 하겠다 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죠. 그리고 꼭 공유자분의 연락처를 한번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유자분이 기분은 안 좋으시겠죠. 연락처는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제 지인분의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낙찰은 받았으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한번 공유자분들과 컨택을 제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것들을 이제 공유 드리니까 이제 카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대박, 우와, 한 번도 낙찰 못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공동으로라도 낙찰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죠. 와, 작전 성공이네요. 왜냐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물건 입찰가를 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다 공유를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작전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전 성공, 뭐 대단한 건 없지만 또 대단하다고 해주시고, 대본대로 제가 짠 각본이 있습니다.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경매, 공매, 그 중에서 특히 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험을 이길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전반 분들하고 함께 제가 들어갔죠.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시네요. 근데 한 분이 꿈에 저 집으로 놀러가는 꿈을 또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꿈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또 제주스러운 그런 집이 있는 그런 땅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아무튼 이 물건 낙찰을 받았으니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물건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진행 사항들도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공매 하시는 분들 이 물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행동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